네, 이번 시간은요, 공채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업포털 반갑습니다. 커리어 김지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중견기업,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허리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대기업 위주로 준비하던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네, 오늘 역시 그 강소 중견기업 채용 정보 들고 왔고요. 네. 예, 주식회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지난 30년간 그 국내 바이오 인프라 기반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온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좀 생소하고 좀 그 생소한 분야인데 요즘 이제 바이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주식회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주력 사업은 바이오 분야 관련 인프라를 생산하는 일이고요. 예. 생명공학 관련 연구용 기자재라든지 뭐 유전공학 연구용 시약, 과학기자재 등을 만들어서 국내 대학, 연구소, 병원, 국가기관, 기업 등에 공급한다고 하고요. 외국의 서머피셔 그룹이라든가 GE 헬스케어 그룹 등의 이제 바이오 관련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몇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바디 쉐이핑 등 건강 기능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회사 규모는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첨단 미래 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오 분야라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도 더욱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기업 문화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독서 경영, 웃음 경영, 지식 경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웃음 경영은 되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독특한 기업 문화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실제적으로? 예. 네, 그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문화의 웃음 경영은 그 아침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장대소를 한다고 그래요. 일부러. 예, 일부러.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뭐랄까 이 회사 이제 대표님의 이제 지론이 웃으면 예. 행복해진다. 그리고 업무 성과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 직원들이 웃음 트레이너 자격을 좀 취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슬픈 일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뭐 신나고 즐거운 일터를 추구하는 이 회사만의 뚜렷한 방향성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은 원래 힘든 거야. 그리고 짜증 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예. 뭐랄까 직원들 스스로 가치 있고 좀 더 소중한 존재로 즐겁게 일하면은 네. 직원들 스스로가 개개인이 성장하는 만큼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군요. 거죠. 이렇게 좀 우수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그 과정도 조금 굉장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 회사의 사업 분야하고 연관이 좀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맞춰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고객사하고의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소통이라고 하면 역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지난 30년간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이 각자 회사 대표라는 그런 입장에서 고객사들을 상대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채용 전형 살펴볼까요? 네. 예, 채용 전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 채용의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니까요. 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예. 채용 분야는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부설 기관인 서린 생명과학연구소에서 품질관리연구원 그리고 기술 지원, 영업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재무회계, 자산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다양한 직무의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5월 31일까지 마감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인 것 같은데 네. 채용 직무별 자격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무회계팀하고 자산관리팀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사업 분야다 보니까 생명공학자 그리고 생명과학 전공자가 이제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재무회계팀은 아무래도 출납, 전표 관리라든지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일을 한다니까 당연히 상경대 출신이 우대겠죠. 그렇군요. 네,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그 소개하고자 하는 채용 분야는 네. 자산관리팀 신입 직원 이제 채용이거든요. 자산관리팀이요. 예. 왜냐하면 자산관리팀 직원은 이제 그 청년 인턴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네. 두 분께서도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저희가 이게 이 시간 통해서 뭐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네. 적도 있는데 그 다시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짚어주시죠. 네. 요즘 인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이 갈수록 좋지 못하죠. 네. 아무래도 그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여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직무 경험을 좀 쌓겠다 이런 의도이실 텐데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턴 기간 동안에 제대로 일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과중하게 일을 시킨다든지 사실은 과중한 잡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의미로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인턴 급여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근속 기간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제도의 이 정규직 전환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분이 정말 해도 너무 일을 못한다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예.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마련이고요. 예. 그리고 일반 인턴보다는 인턴 기간 동안에 급여도 좋은 편이라서 구직자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고요. 지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좋았다고 했는데 정부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올해부터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그 예산 규모가 5만 명 규모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네. 작년에는 15,000명이 강소기업, 나머지 35,000명이 일반 중소기업 이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강소기업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줘서 그래서 2배 규모의 3만 명 정도가 이제 강소기업, 그리고 나머지 2만 명 정도가 일반 중소기업 쪽으로 지금 측정이 됐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강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자산관리팀의 청년 인턴 채용 소식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제가 그 인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네. 팀 이름은 자산관리팀인데 하는 일은 그 영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영업 조직의 영업 담당자들 업무 지원이라든지 급여, 뭐 휴가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한다고 하고 더불어서 구매 업무, 발주 업무 그리고 ERP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산관리팀이 있지만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청년 인턴 근무 기간과 근무지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년 인턴 기간 3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으로서 예. 이 회사 이제 본사가 있는 게 판교에서 그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그 캠퍼스 내 회사 소속 스탁룸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 거래처 중에 하나가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군요. 뭐 요즘 보니까 또 판교에 여러 신성장 기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테크노밸리가 있어갖고 뭐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테크노밸리 이외에도 바이오 파크라고 해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네네. 제약사 등이 한 20개 업체가 그쪽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뭐 이런 곳에서 수습 기간을 좀 한다면 배우게 되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청년 인턴 자격 요건도 좀 살펴볼까요? 예,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초대솔생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 전문대 졸업생 여러분들도 이제 지원 가능하고요. 예. 예,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회사 사업 내용상 아무래도 그 생명공학 전공자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인사 담당자 말로는 기본만 되어 있다면 채용을 하겠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짐작이지만 뭐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인성적인 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점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내가 오래오래 협력할 수 있는 인재다. 이런 점을 어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채용 시 우대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청년 인턴의 경우는 이제 엑셀 활용 능력 우수자가 이제 우대 조건에 들어가 있고요. 네. 외국어는 특별히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청년 인턴 그리고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착오 없으셔야겠네요. 네. 청년 인턴 대상자의 자격 요건도 좀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청년 인턴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층이면서 만약 네. 그 고등학교나 그 대학교 재학 중이시면은 최종 학기 그 재학 중이어야 되고요.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최종 학력 졸업 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종 학력 졸업 후에 사회 초년생이 지원 자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각종 정부 주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있죠. 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경력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이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회사의 청년 인턴이 아니고 청년 인턴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네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년 이상 경력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예, 주시고요. 그럼 다시 이 기업의 인턴 채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항목부터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1번 성장 과정, 네. 2번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3번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4번 회사에서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예. 근데 마지막이 그 5번이 이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의 기업 문화하고 좀 그 연관이 있는데요. 지식 경영과 독서 경영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그거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일단 이걸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나 보죠. 아무래도 직원 대부분이 그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각 분야 책을 읽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리고 축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 직원들끼리 지식 공유를 하고 업무에도 적용하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 이미 20년 전부터 지식 경영, 독서 경영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좀 많이 그렇군요. 특이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문성 못지않게 그 직원들의 그 인성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런 회사의 경영 방침을 이해하시고요. 회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책 속에 지식과 배움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식 경영과 독서 경영이라는 참 우수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득 중견기업 취업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요즘에는 진짜로 이렇게 이공계든 뭐든 분야와 상관없이 인성을 강조하는 회사가 많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인성 면접 같은 거를 보면 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무자 면접에서 일단 통과했으면 임원 면접, 굉장히 그게 인성 면접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뭐 임원들하고 상견례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성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업체에서 인성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요즘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전문화된 인재라든지 아니면 준비된 인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인재들을 뽑아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인재들일수록 좀 시야도 좀 좁고 고집이 그리고, 세다는 거죠. 네, 예. 의사소통도 잘 안 된다든지 어떤 협업에 문제가 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그 회사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직원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팀 단위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점점 그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최근 업체에서도 이제 모든 면을 두루 섭렵한 어떤 통섭형 인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어떤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직원으로서 또 팀의 멤버로서 내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지원할 때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업을 살펴보니까요. 국내 기업의 기업 문화가 참 많이 발전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말고도 좀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 네. 있을까요? 요즘에 그 재미있는 그리고 참신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되게 의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첫 번째로 고객 만족뿐만이 아니라 직원 만족을 추구를 하겠다. 예. 뭐 아무래도 직원들이 감동을 해야지 고객한테도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리고 협업하고 팀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작업 거부권이라고 있어가지고요.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 인사적인 페널티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팀원들한테 인사 결정권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신입 대상자를 이제 후보만 이제 선출하는 거고, 그리고 예. 팀원들이 직접 집단 면접을 봐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한다든지, 또 어떤 회식하면은 요즘 다 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소통에서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문화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진정한 소통을 좀 하겠다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 강소기업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중견기업 이미지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궁금한 것이 젊은이들이 중견기업 그 취업 후에 만족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중견기업의 취업 후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본사가 특히.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지방 대도시에도 이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취준생이 이제 전국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만 이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아무래도 그 지역 기반의 강소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알다시피 그 서울이 세계에서도 유명한 이 주거 환경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비라든지 굉장히 높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쪽으로 지방의 강소도시로 이제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효율 아니죠. 저비용 고효율이죠. 고효율이죠. 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강소기업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청년 인턴 채용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